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식사만 바꿔도 젊어집니다. 인데요. 항노화 전문의가 알려주는 늙지 않는 식사법. 식사만 바꿔도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예뻐지고 젊어지고 그러면서 행복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식사이기 때문이죠. 바로 건강, 다이어트, 질병 예방, 노화 예방의 공통적인 핵심. 이것이 바로 식사인 건데요. 그 식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로 바로 당질과 AGE, 최종 당화산물을 줄이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건강과 다이어트, 미용, 질병과 노화 예방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당질과 AGE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자는 일본에서 90만 부 판매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원투를 비롯해서 노화가 잘못됐습니다. 이 책들의 저자인데요. K독서대학에서도 리뷰해 드렸던 책들이죠. 당뇨병 전문 내과의로서 2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현장에서 만나 진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당질만 제한해도 누구나 눈에 띌 만큼 확실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질 제한은 다이어트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당질 제한의 효과는 체중 감량에 그치지 않는다. 당질 과다 섭취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건강상의 효과도 크다. 당질 과다 섭취는 혈당치의 심한 상하 변동을 초래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 혈당 스파이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혈관벽에 큰 손상이 생기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당질을 제한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다. 당질 제한의 또 다른 효과는 면역력 향상이다.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면역력이 저하된 몸은 암, 심근경색,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쉽고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새로운 질병에 감염될 위험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당질 섭취를 잘 조절하면 외형적으로 눈에 띌 만큼 살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당질 제한을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해 간다면 건강이라는 큰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양소는 건강한 몸을 만들고 활기차게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다. 당질, 단백질, 지질을 3대 영양소라 하고 비타민, 미네랄까지 포함해서 5대 영양소라고 부른다. 당질은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제외한 것을 말하며 순탄수화물이라고도 한다. 당질이 몸에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비만이며 비만은 몸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당질 과다 섭취는 노화의 원인 물질인 AGE, 바로 최종 당화 산물의 생성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래서 당질의 주요 작용은 뇌와 근육의 에너지원이고 부족하면 체중 감소, 과잉이면 중성지방으로 전환돼서 비만과 질병을 유발한다. 당질은 주식부터 간식까지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에 들어있으니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당질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당류는 당질 중 하나이며 당질은 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 당알코올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당질 과다로 인해 내장지방, 피하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그로 인한 비만이 일으키는 주된 질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생활습관병, 지방간, 염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이로 인해 넘어지는 낙상, 골절, 또 고요산 혈증, 통풍,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병에 이른다. 거기에 당질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먹고 싶어지는데 그 이유는 당질의 중독성 때문이다. 인간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매우 행복해진다. 그것은 뇌 안의 마약성 물질이라고도 불리는 도파민이 뇌에서 방출되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로 뇌에 강한 행복감, 바로 쾌감을 가져다 준다. 뇌는 쾌감에 매료되어 쾌감을 얻고자 같은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데, 이러한 뇌 구조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각성제, 알코올, 불법 약물 등이다. 그런데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있다. 법적 규제도 없고 어린아이도 쉽게 구할 수 있으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중독성이 있는 인간에게 매우 친숙한 중독 물질은 바로 당질이다. 당질을 섭취하면 뇌에서는 알코올이나 불법 약물을 복용했을 때와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도파민이 대량 방출되어 강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독 증상이 무서운 것은 섭취량이 점점 늘어난다는 점이다. 중독성 물질의 자극에 뇌가 차츰 익숙해지므로 쾌감을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당질 중독은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 도파민은 쾌감을 가져다 주지만 잠시 후 효과가 떨어지면 불안과 초조함 등 지금까지의 쾌감이 정반대로 급변해 불쾌한 기분이 퍼지게 된다. 즉,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혈당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금단 증상을 진정시키려면 또다시 당질을 섭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당질을 섭취하는 간격이 벌어지면 졸림, 권태감, 두통, 집중력 저하, 불쾌감 등 불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질 중독의 사이클에 한번 빠지면 당질 중독의 수렁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간다. 렙틴 호르몬은 포만 중추를 자극하여 식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뇌에 작용한다. 렙틴의 목적은 몸이 살찌지 않게 하는 것.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20-30분 정도 지나 지방에서 렙틴이 분비되면 뇌는 배가 부르다고 판단한다. 빨리 먹으면 살찐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음식을 빨리 먹으면 렙틴이 분비되어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계속 먹어버리기 때문이다. 렙틴은 지방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뚱뚱하면 그만큼 더 많이 분비될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살이 찌면 렙틴의 분비량이 감소해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질을 과다 섭취해서 체지방이 늘어나면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이 떨어져서 점점 살이 찌게 된다. 이것은 다시 정리하면 렙틴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 즉 살이 안 찐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렙틴이 뇌 수용체에서 포착되면서 포만감을 느끼고, 그러면 먹는 것을 멈추고 살이 찌지 않게 되는데, 반대로 렙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 즉 살이 찐 사람은 렙틴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렙틴이 뇌 수용체에서 포착되지 않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 먹어대고, 그래서 더욱더 살이 찌게 된다는 건데요. 살이 찔수록 살 빠지는 호르몬인 렙틴, 바로 포만감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은 수분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단백질이다. 그 비율은 약 20%에 이르는데, 단백질이 이렇게 풍부하게 인체에 존재하는 것은 단백질이 몸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머리카락, 손톱, 피부, 뼈, 내장, 근육, 혈액, 호르몬, 효소 등은 모두 단백질이 재료다. 몸의 모든 곳에 단백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효소란 소화나 흡수, 대사 등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당질을 분해하는 효소 등이 있다. 이 몸을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와 모발의 트러블, 근육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과다 섭취하면 배설된다. 또 신체의 약 15%는 지질, 약 5%는 미네랄, 약 1% 미만은 당질이다. 지질, 바로 지방은 세포막과 호르몬의 재료인데, 인체에 존재하는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세포막으로 덮여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지질은 항상 그리고 계속 소비된다. 이처럼 활용도가 높은 지질은 음식만으로는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간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 지질이 부족하면 체력 및 면역력 저하가 오고, 과다 섭취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어 배출된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3대 영양소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영양소의 이용을 도와주는 비타민. 3대 영양소는 체내에서 분해되어 이용되는데 비타민이 그 작용을 돕는다. 비타민에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으며 모두 체내 합성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식 등을 통해 섭취해야만 한다. 수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나이아신,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C, 지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렇게 13종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이다. 수용성 비타민은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저장되지 않고 배설되므로 적당량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소화, 흡수가 더 잘 된다.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미네랄. 미네랄은 무기질이라고도 하며 인체에서 필요한 것은 16종이다. 미네랄도 다량 미네랄, 미량 미네랄로 나뉘는데 다량 미네랄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인, 나트륨, 유황, 염소이고 미량 미네랄은 철, 아연, 구리, 요오드, 망간,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 코발트, 이렇게 16종으로서 필수 미네랄이라고 한다. 이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기도 하고 몸의 성분이 되기도 한다. 체내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 소화, 흡수, 대사, 분해, 합성 등 체내의 모든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것은 효소이다. 효소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반응에만 관계된다. 다양한 화학 반응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몸에는 5,000종 이상의 효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미네랄과 협력해서 신체의 화학 반응을 활성화한다. 사람은 왜 늙을까? 당화가 노화를 가속화한다. 과도한 당질 섭취는 당화를 촉진한다. 당화란 여분의 당질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현상이다. 당화의 과정에서 AGE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되고 장기와 피부 등을 비롯한 인체의 노화를 가속화한다. 인간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에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고 이 섭취한 영양소가 소화 흡수 후 체내에서 다양한 합성 과정을 거쳐 이용되거나 에너지로 소비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산소이다. 그런데 호흡을 통해 몸에 들어온 산소의 대부분은 영양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 이용되지만 그중 몇 %는 활성산소가 된다.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적당히 존재하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등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도 그 양이 너무 많아졌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킨다. 인체에는 활성산소의 증가를 막는 항산화 방어기구가 존재하는데 항산화 방어기구와 활성산소의 균형이 깨져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진 상태를 산화라고 한다. 산화는 못이 녹슬듯 우리 몸의 컨디션 저하 및 다양한 질병을 가져온다. 이렇게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증가한 상태를 산화라고 하는데 산화는 몸의 녹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몸에는 녹 외에 그을름도 있다. 이것이 당화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산화는 몸의 녹, 당화는 그을음. 이 두 가지는 깊은 연관이 있다. 당화의 원인은 식사와 간식으로 과다하게 섭취한 당질에 있다. 거기에 당화는 AGE라는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까지 만들어버린다. 피부가 당화되면 기미, 주름, 칙칙함이 나타나고 머리카락은 윤기와 탄력이 없어진다. 혈관에서 당화가 진행되면 동맥경화로 더 나아가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혈액검사로 AGE 양을 알 수 있는데 혈액검사의 항목 중에 당화 혈색소가 포함되어 있다. 당화 혈색소란 헤모글로빈과 당이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이 당화 혈색소는 당뇨병 진단의 지표 중 하나인데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체내에 당이 많은 상태, 즉 당화가 진행될 위험이 높고 AGE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AGE가 많은 요주의 식품으로는 당과 단백질이 과열된 것, 고온에서 조리한 것,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고소한 향기가 나서 아주 맛있어 보이는 상태,
근데 이게 AGE가 많은 요주의 식품이라는 거죠. 이 AGE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다른 영상을 통해 이미 했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날씬해지고 싶다면 당질을 제한하라. 또 노화를 방지하고 싶다면 당질을 제한하라. 그리고 AGE 발생을 억제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당질을 제한하면 근육이 빠진다. 이 말은 오해인데 당질 제한은 몸을 가볍게 해주고 몸이 가벼우면 체력도 높아지고 운동량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력 강화로 이어진다. 또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면 AGE 발생을 억제해 노화를 방지한다. 운동이 가져오는 건강 효과는 뼈도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낙상도 예방하고 관절의 유연성도 강화하고 피부 탄력도 강화하고 뇌를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등 너무나 많은 효과가 있죠. 근데 운동이 가져오는 건강 효과 가운데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것은 바로 노화 방지다. 뇌의 노화 방지, 뼈의 노화 방지, 관절의 노화 방지, 혈관의 노화 방지, 또 피부 탄력의 노화 방지. 그래서 노화 방지의 기본은 당질 제한식이고 거기에 꾸준한 운동, 거기에 AGE를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조리법은 지양해야 되겠죠. 당질 제한은 다이어트법으로 가장 확실하지만 당질 제한의 최대 목적은 혈당치 안정에 있다. 혈당치가 격렬하게 변동하는 것은 심신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혈당을 조절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당의 변동과 깊게 관련된 당질을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당질을 제한하고 AGE를 줄이는 습관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단 음료는 물이나 녹차나 블랙커피로 대체하고 단 과자는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소량으로 대체하고 과당이 많은 과일보다는 견과류로 대체하고 밥, 빵, 면류보다는 고기나 생선류로 대체하고 쌀밥 대신에 현미밥, 그런데 쌀밥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 주식 중에는 AGE 함유량이 가장 적기 때문에 양에 주의해서 섭취하고 식빵과 베이글 등은 토스트로 만들지 않으면 AGE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기와 어패류 중에서는 고기에 AGE가 약간 더 많고 고온에 가열할수록 AGE가 증가한다. AGE를 대량으로 증가시키는 고온 조리, 바로 튀기기와 굽기, 반대로 AGE를 줄이는 저온 조리, 삶기, 찌기, 조리기, 데치기. 그런데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이면 가능한 한 날것으로 먹기. 실은 AGE를 줄이는 조미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식초다. 식초나 레몬에 포함된 구연산은 AGE를 줄이는 작용을 한다. 고기나 생선을 식초나 레몬으로 밑간을 하고 나서 구우면 AGE를 억제할 수 있다. 식초는 혈압을 낮추는 것 외에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마찬가지로 혈당을 낮추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사용하면 간단하게 드레싱을 만들 수 있다. 쌀식초, 흑식초, 와인식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든 건강 효과는 바뀌지 않는다. 단, 천연의 양조 식초여야 한다. 반면에 테리야끼 소스는 AGE의 위험을 상승시킨다. 당질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의 당질 섭취 비율은 3대 5대 2 정도로 한다. 활동량에 따라 아침에서 점심에 걸쳐 당질량을 늘리고 수면만 남은 저녁에는 당질량을 줄인다. 그 외에도 당질 및 AGE 제한을 위한 추천 식재료로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푸른 생선, 참치, 가다랑어, 연어, 바지락, 굴, 해조류,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양파, 파, 생강, 마늘, 아보카도, 키위, 블루베리, 버섯, 콩, 두부, 콩가루, 낫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식초, 녹차 커피,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견과류, 초콜릿 이런 식재료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당질 제한은 비만 해소는 물론이거니와 비만으로 인한 염증 때문에 생기는 질병 및 컨디션 저하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AGE 제한은 신체 내부의 노화에 제동을 걸어 세포 수준에서 젊음을 유지함으로써 면역력 상승, 전신 건강 상태의 향상에 기여한다. 그래서 비만은 당질 제한, 적정 체중은 AGE 제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식사만 바꿔도 젊어집니다. 당질과 AG를 줄이는 식사로 바꾸는 것이 비만을 해결하고 노화를 늦추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